단언컨대 한국어가 곧 세계적인 언어로 자리 잡을 겁니다. 지금도 모든 분야에서 중국어를 제치고 있어요. K-팝과 한국 드라마 등이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으며 한국어가 인기 있는 언어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학습하기 어려운 언어 중 하나라고 알려진 한국어가 미국 현지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미국 매체 CNN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글로벌 학습 애플리케이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이용한 유저 수가 8천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처음으로 한국어가 중국어를 제친 결과라는 점도 인상적이다. 활용도가 높다고 알려졌던 중국어는 점점 외면받는 반면 배우기 어렵지만 활용도가 높고 언어학 자체에 재미있는 요소들이 다분한 한국어가 갈수록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음악, 드라마, 영화, 소설까지 강력한 한류 콘텐츠 성공작들이 연이어 나오게 된 현상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며 최근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중국어보다 한국어가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소식을 보도로 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전문가들의 깊은 탐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과거의 인구수 대비 강력한 영향력이 예상되는 중국어를 아시아 대표 언어라고 여기며 맹목적으로 학습해왔던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언어학적으로 더 뛰어난 우수성을 갖고 있는 한국어가 더 많은 미국인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최근 하버드 대학 언어학자 교수들은 관련 이론에 대한 특별한 논문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해당 논문은 많은 이들이 잘 알지 못했던 한국어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 현지 언어학자들까지 멘붕시키고 있다는데요. 하버드에서 직접 밝힌 한국어가 가진 충격적인 비밀들은 과연 무엇이었길래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됐을까요? 매체가 직접 공개한 한국어의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저희 소식통 TV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90년대 이후 세계 각곳의 자국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애를 썼던 중국은 문화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주변국들을 깎아내리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특히 언어 분야에 있어 중국어가 전 세계 최고의 아시아 언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었는데요. 과거 한 중국의 언어학자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한국 같은 소국이 사용하는 언어가 세계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소로운 일이다. 한국어는 단지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언어일 뿐이다. 이 위해 만들어졌던 언어가 어찌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한자어와 비교될 수 있겠는가. 중국어는 한자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와 사상을 연결하는 가교 구실까지 해왔다. 이런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중국어야말로 진정한 동아시아 최고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라며 한국어가 단순 표기 기능만 가졌을 뿐 언어학적 위대함은 중국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인들의 언어학적 우월주의는 꽤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었는데요. 대부분 한국어의 우수성을 부정하고 한자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어가 전세계 최고의 아시아 언어라는 점을 강조하는 주장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최근 미국 현지에서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아시아 지역 언어 학습에 중국어가 선택됐던 과거와 달리 이제 스스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습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게다가 새롭게 논문을 발표하는 많은 미국의 언어학 교수들이 한국어가 가진 우수성이 어마어마한 수준이라는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결국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더 가치 있는 언어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데요. 미국 매체 CNN은 최근 한 언어학자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어가 가진 우수성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진짜 이유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해당 인터뷰 전문이 공개되며 중국 현지 언어학자들은 멘붕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해당 교수의 인터뷰 속 발언 내용에 따르면 동아시아 최고의 언어가 중국어라고 주장해왔던 이들은 곧 주장을 철회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이미 많은 미국 젊은이는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학습하고 싶어한다. 그만큼 한국어에 대한 학습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체감되고 있다. 한국어가 가진 우수한 점들이 중국어보다 훨씬 많았다는 게 점점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하버드 대학에서 언어학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가가 꾸준히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것도 한국어가 가진 힘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라며 미국 현지에서도 이미 중국어보다 한국어가 더 큰 사랑을 받는 상황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교수는 이어 자국 문화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중국 언어학자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한국어가 미국인들에게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려운 언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배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어가 미국인에게 외면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어가 가진 새로운 매력에 감탄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현재 한국이 가장 낮은 문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결국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큰 부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라며 한국어의 큰 인기를 부정하는 중국이나 일본의 심리적인 경계가 결국 부러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는 계속해서 한국어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한국어의 기반이 되는 한글은 단순 표기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모두 10만 개가 넘는다는 사실이 최근 발표된 적이 있었다. 이는 세계 어느 국가와 견주어도 큰 차이를 보이는 1위의 기록이다.
전 세계 가장 많은 단어 표현이 가능한 언어가 한국어가 된 이유는 그만큼 설계 자체에 엄청난 과학적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한국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사람들의 삶을 바꿔내고 사회 전반적인 변화까지 일으킬 힘을 가진 언어라는 점이 매우 놀라웠다. 물론 한국어가 여전히 배우기 어려운 언어로 미국인들에게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10일 정도만 집중해서 배우면 기본적인 구조는 너무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제대로 알려져야 할 것 같다. 라며 한국어가 가진 단어 표현 개수만 10만 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리며 생각보다 접근하기 쉽고 재밌는 언어가 바로 한국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죠. 교수는 마지막으로 중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어가 가진 우수성과 그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중국의 한자는 복잡하고 방대한 양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쉽게 지식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치명적 단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기에 최적화된 구조를 되어 있어 누구나 소통과 학습을 즐기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장점을 가졌다.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큰 화제를 모으지 않았는가. 앞으로도 한국어가 발휘하게 될 문학적 영향력은 더 큰 성장을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퐁당퐁당, 울긋불긋, 쩔쩔매고 있다 등의 한국어 표현은 엄청난 섬세함을 갖고 있다. 한국어가 가진 소리 표현만 해도 8,000개가 넘는다. 반면 중국어의 소리 표현은 400여 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많은 표현법을 갖고 있는 한국어를 기본 일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문학적 재능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겠는가. 라며 한국어가 가진 우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국인이 가진 문학적 표현 재능이 앞으로도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하며 해당 인터뷰는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하버드 언어학 교수의 해당 인터뷰는 최근 미국 내에서 불고 있는 한국어에 대한 인기 열풍에 큰 설득력을 부여했는데요. 반면 중국은 한국어가 현재 중국어의 인기를 앞지르고 있다는 현실이 미국 전역에 박제된 것만 같은 상황에 괴로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죠. 하버드대 논문과 비슷한 기조의 주장은 최근 화제의 SNS 게시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한 미국인이 작성한 인기 커뮤니티 게시글 내용에 따르면 사실 한국어가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는 것도 옛말이다.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자가 부족했을 뿐 이제 한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채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며 재밌는 언어라고 자부한다. 로제가 발표한 신곡 APT 역시 한국어 아파트로 발음하는 것이 매우 재밌게 느껴졌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한국어에 갖고 있는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다. 이것은 중국어의 자부심을 느끼는 중국인들과 닮아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이미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을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라도 한국어를 꼭 배우고 싶어 한다. 아시아 지역의 대표 언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중국어를 학습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진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갖고 먼저 나서고 있는 미국 젊은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야말로 진짜 한국어의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라며 중국어와 다르게 많은 미국 젊은이가 한류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라도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갖고 배우고 있는 것이라며 두 언어가 가진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도 재밌는데요. 한국어가 배우기 시작하면 얼마나 재밌는 언어로 느껴지는지 모두가 알았으면 해. 최근 한국어를 인터넷 강의로 배우고 있어. 넷플릭스에서 한국 배우들의 음성 그대로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행복이야. 한국 소설을 좋아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한국어가 가진 섬세한 표현들 때문이지. 중국어는 데이터적 측면에서도 한국어에 크게 밀리는 언어야. 큰 효능감을 주지도 못할 뿐 아니라 사용하는데도 큰 불편함을 주는 게 중국어야. 미국 대학생활 중 한국어를 곁에서 알려줄 수 있는 한국 유학생 친구를 사귀는 게 큰 유행으로 자리 잡고 있어. 등의 반응을 보이며 댓글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다양한 경로의 학습 루틴을 만드는 게 젊은이들 사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데요. 최근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게 된 한국이 앞으로 우수한 한국어를 기반으로 얼마나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될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도 잊어서는 안 되겠네요.